자, 북한이 얼마 전에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이 독자 개발을 하겠다 했죠. 자, 이번에는 서해 접경 지역에서 이 창린도라는 섬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한 30km 최대 밖으로 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적대 행위, 특히 서해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약속한 9.19 군사 합의를 앞장서서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해안포를 쏜 날짜가 11월 23일, 그러니까 북한의 연풍도 포격 9주년에 지금 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김정은이가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회의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를 거부한다고 발표하고, 그리고 그 직후에 남측을 향해서 해안포를 발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 합의의 내용 중에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지역에서는 포사격 및 해상 기동 훈련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창린도는 황해도 남쪽에 있는 섬으로 9.19 군사 합의에서 이 포사격을 안 하기로 되어 있는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정면으로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남북 간의 합의를 깨했습니다. 북한은 최근에 보면 김정은이 참가한 전투 비행대회, 그리고 낙하산 침투 훈련, 그리고 해안포 사격. 자, 김정은은 백령도 인근에 이 군부대를 시찰하면서 이 대남 도발을 직접 지휘를 한 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직접 창린도에서 군 간부들을 옆에 놓고 자기가 해안포 사격의 방향을 지시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지금 이 발사 사실을 갖다가 언제 어디에다가 몇 발을 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걸로 보이지, 이거를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이건 군이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까? 포를 쐈는데 그 포를 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부분이라면 그럼 정말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군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9.19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포사격이 실시된 지 23일 내지 24일이라고 발언을 지금 헷갈리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 날짜를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직접 포사격을 지시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사실을 북한이 전부 까발리기 전까지는 말을 안 하려고 시시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북한이 창린도에서 해안포 도발을 북한의 매체들을 통해서 공표하자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고 뒤늦게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야당에서는 군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시간, 장소, 도발 횟수 등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군이 김정은이가 직접 나가서 지시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을 비에 거스르지 않으려고 침묵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창린도는 이 대청도에서 옆으로 오른쪽으로 37km, 그리고 직선으로 NLL 구역에서 18km 떨어진 곳이고,
고사포로 추정되는 이 포의 모습은 지금 북한이 공개했는데 해안포의 모습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북한은 이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해안포를 갖다가 배치해 놓고 있어 해안포로 발사했을 거다, 이렇게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안포는 전부 나바론처럼 이 섬 벽에다가 구멍을 파서 남쪽을 향하고 있고, 실제로 130mm짜리 방사포를 쐈다면 이 방사포는 사거리가 30km는 넘어가기 때문에 NLL을 넘었는데 군은 NLL을 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 넘었다 해야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논리가 서니까 애서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군은 북한의 창린도 도발에 대해서 특수 정보를 통해 알았다는데 요즘 북한에 휴먼트는 없고 기껏해야 도감청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도감청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알고도 침묵하다가 북한 측에 공개가 있자 결국은 군이 이걸 뒤늦게 공개한 거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매체가 지금 23일 날 쐈을 거라고 보고요. 이왕에 맞추면 연평도 9주년에 쏘지 그 다음날 쏠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군은 23일 혹은 24일이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요. 자, 그래서 북한의 매체가 보도한 이후에야 뒤늦게 넉장 브리핑을 했는데 만약에 북한 측이 이 부분을 보도하지 않았으면 군이 공개를 했겠느냐 하는 지금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이번 도발은 9.19 군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정은이 포를 쏴라 해놓고 대놓고 9.19 군사 합의를 깼다는 겁니다. 자,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갖다가 깬 것은 무엇 때문에 깨겠습니까? 지금 이 타이밍이에요. 매우 의미심장한 지금 타이밍이죠. 북한이 연말을 시한으로 미국이 북한 측에다가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이 해줄 수 있는 조건을 바꿔서 내놔라. 지난번처럼 영변 플러스 알파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미국이 제대로 된 제재 완화 부분을 제안하기 바란다. 연말까지 이겁니다. 제재 완화예요. 그래서 최근에 김정은이가 미북 간에 종전선언을 하자고 친서에 제안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고 종전선언을 해달라. 이것이 북측의 요구로 보이고 북은 남측을 끼우지 않더라도 트럼프하고 얼마든지 이 요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쪽에서는 연말 시한이 넘어가면 북한이 ICBM을 쏘거나 핵실험을 할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 도발을 하지 한국에다가 왜 도발을 하느냐.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한 도발을 할 것 같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아니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넘기게 되면 한국을 향해서 서해 5도를 향해서 대남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을 향해서 미국 대선 시기에 ICBM을 쏘거나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했을 때 트럼프는 이제 자신의 이 북한에 대한 안정화가 실패했다고 보면 곧바로 180도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서 북한에 대한 강경선회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 측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도 나설 수 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북한과의 군사적 대응 국면이 북한의 선제 도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크게 나쁠 게 없다. 미국이 뭐 지금 트럼프가 탄핵이니 무슨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니 시끄러운데 북한의 도발로 거기에 도발에 대응한 미국의 대응으로 긴장이 고조되면 그야말로 현역 미국 대통령에게 비판이 모아지던 부분이 일시 스톱될 수 있고 도발에 집중될 수 있는,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에는 아예 단호한 군사적 조치로 북한을 제압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트럼프라는 사람은 언제 내가 북한하고 시간을 끌어오면서 북한에 여러 가지 도발 기회를 줬느냐, 이런 비난에 눈도 깜짝 안 하고 나는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봐줬고 도발을 한 이상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 돌아버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미국을 상대로 도발하지는 않을 거고 지금 지소미아나 방위비 문제 등으로 한미 간의 관계가 최악이고 미군 철수도 거론되고 한미일 삼각 안보 구도도 깨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은 남측의 서해 5도를 상대로 연평도보다 더 강한 도발을 함으로써 한국군이 어떻게 제한적 대응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이 이 사태에 어떻게 개입되어지는가, 방관하는가, 말리는가, 이런 거를 지켜보면서 한미 간의 지금 균열 양상을 체크하려고 들 것이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을 때림으로써 미국이 말리려고 달라들게 만드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것이다. 자, 그래서 북한은 한국을 향해서 도발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은 싸울 준비와 전투력 강화가 최대의 애국이라며 철저한 무기체계 점검과 기술 관리를 통해 임의의 단위가 임의의 시각에 전투 임무 수행에 동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내가 지시하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한 거죠. 자, 9.19 합의를 보란 듯이 유감을 했고, 자, 한국군이 참다 이제 더 이상 명분이 없으니까 9.19 합의를 위반한 북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정부도 해안포 사격의 유감과 재발 방지를 요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북한이 공개함으로써 마지못해 한 거지, 북한이 공개하지 않았으면 아마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 김정은의 지시로 도발을 했는데요. 자, 북한이 계속 서해 5도와 이 NLL 주변에서 이 강경한 군사적 대치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김정은이가 창린도를 이 방문한 시기가 22일 날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일본 공군과 더불어서 동해를 비행했어요. 북한을 겨냥해서요. 보통 미군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주변에 오면 한국군이 이제 이 가이드를 했는데 이번에는 일본기가 그걸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자, 이것도 일종의 한미일 간의 안보 동맹의 균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연말 시한이 지금 다가옴에 따라 한국에 대해서 자꾸 선을 긋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거의 사람 취급하지 않고 뭉개면서 얼마 전에는 전투 비행 대회, 낙하산 침투 훈련, 해안포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집계를 해보면 뭐가 뭡니까? 서해 5도에 대한 북한의 기습적인 침투 그리고 포공격 등이 지금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미 북 간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한참인 상황에서
한국을 인질로 삼아 미국을 끌어내는 전략이 북한에는 훨씬 쉬울 거라고 보입니다. 특히 낙하산 침투 훈련은 AN2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저공 침투 비행기죠. 자, 이 비행기는 이 나무로 만들어가 레이더에도 이 폐안에 낮게 깔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잘 잡히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한국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북한이 이제 선을 넘었다. 너네하고 우리하고 관계는 끝났다. 우리가 언제든지 너네를 도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한 아세안 특별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초청장도 걷어차고 공개적으로 이 와중에 도발을 노골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한국의 협박을 통해 궁극적으로 9.19 군사합의도 이제 사문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아세안 정상들이 와 있는 속에서 문재인에게 모욕을 주겠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한마디도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즉 북한이 문은 말을 못할 것이다. 너네들은 우리가 탈북인 북송하라니까 곧바로 싸가지고 보내주는 인간들 아니냐. 너네들은 우리한테 절대로 달라들지 못한다 이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군이요. 이제 송영무 정경도를 거치면서 그야말로 아주 비루해져 버렸고 군 장성들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자, 미국에서 보면 자, IS 포도를 학대하고 살해한 전범 중사를 구하기 위해 트럼프가 쇼를 하는데 해군 장관이 해군의 법에 따라 처벌해야 된다 주장하다가 자, 사의 표명을 했는데도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리처드 스펜서 해군 장관을 잘랐습니다. 자, 스펜서 장관은 나를 임명한 군 통수자가 규율 준수나 기강 확립의 원칙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자, 이런 군인으로서의 소신과 기강이 없는 한국군 수뇌부, 북한이 도발을 할 때 제대로 대응이나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고요. 북은 나중에 우리가 충분히 경고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네들이 우리 경고를 무시했다라고 할 명분을 지금 자꾸 축적해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